미국 텍사스주 최남단에 스타베이스라는 이름의 새로운 도시가 탄생했습니다. 이 도시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끄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 기지가 위치한 지역으로 사실상 기업 주도의 도시 설립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5월 3일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주 캐머런 카운티 주민들은 이날 진행된 주민투표에서 찬성 216표, 반대 6표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지역명을 스타베이스로 변경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투표권을 가진 주민은 283명이며 이들 대부분은 스페이스X 직원들입니다. 스타베이스는 미 멕시코 국경 인근 해안 지역에 위치한 4.6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작은 마을입니다. 스페이스X는 지난해 말 이 지역을 독립적인 지방자치단체로 인정해달라는 청원을 제출했고 이번 투표 결과는 그 첫걸음이 된 셈입니다. 현지 법원의 판결이 나면 스타베이스는 정식으로 텍사스주의 자치도시로 승인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투표 결과가 알려진 직후 자신의 SNS 플랫폼 X를 통해 스타베이스가 이제 진짜 도시가 됐다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머스크는 수년 전부터 이 지역을 독립적인 우주도시로 개발하고 싶다는 구상을 밝혀왔습니다. 새롭게 설립될 스타베이스 시의회는 지역 용도 계획과 건설 프로젝트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집니다. 머스크가 도시법규 전반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는 없지만 개발 방향에 대해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투표에서는 시장과 시의원 2명도 함께 선출됐으며 이들 모두 전현직 스페이스X 직원으로 경쟁자 없이 당선됐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기업 주도의 도시 설립이 사적인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AP통신은 스페이스X가 우주선 발사를 위해 인근 해변과 주립공원을 폐쇄한 사례를 들며 머스크의 영향력이 지역 공공자원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캐머런 카운티 측은 스타베이스는 우주에서 인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며 도시 설립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민간 우주 개발의 중심에서 스타베이스가 과연 어떤 미래 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스웨덴의 군사 전문 기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각국이 쓴 군사비는 2조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91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 대비 9.4% 증가한 수치로 이는 냉전 종식 이후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는 최근 발표한 2024년 세계 군사비 현황 보고서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밝혔습니다. 시프리는 1966년 설립된 독립연구기관으로 군사비 지출과 무기 생산, 국제 분쟁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표된 군사비 통계는 무려 10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온 결과로 특히 2023년 대비 상승률 9.4%는 동서냉전 이후 최대치입니다. 군사비 지출 1위 국가는 미국으로 전체의 약 37%에 해당하는 9,97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도보다 5.7%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어 중국이 3,140억 달러로 7% 상승, 러시아는 1,490억 달러로 무려 38% 급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647억 달러를 썼지만 국내 총생산 대비 비율은 34%로 세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군비 확장도 두드러졌습니다. 독일은 전년도보다 28% 늘어난 885억 달러를 지출했고 폴란드와 스웨덴은 각각 31%, 34% 증가했습니다.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 역시 65% 급증한 46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32개국 모두가 군사비를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아시아에서도 군사비 경쟁은 심화됐습니다. 일본은 21% 증가한 553억 달러로 1952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476억 달러로 전년도보다 1.4% 증가하는 데 그쳐 일본과의 격차가 확대됐습니다.
시프리는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가 군사비를 늘리고 있다며 이는 각국 정부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는 방증이지만 다른 예산 분야가 희생되고 있어 사회적 영향을 우려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안보 불안정성이 군사비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선택이 세계 경제와 복지, 나아가 평화에 어떤 그림자를 들이울지 주목됩니다. 도서출판 핑거북스가 출간한 그림책 빨간 사과가 먹고 싶다면이 2월 20일 세계 최고 권위의 아동 도서상인 볼로냐 라가치상에서 신인상에 해당하는 오페라 프리마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아동 문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이 상에서 국내 작가가 해당 부문 대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페라 프리마는 첫 책을 낸 신인 작가의 창의성과 가능성을 조명하는 부문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작가들이 여러 차례 우수상을 수상했지만 대상은 최초입니다. 이번 수상은 한국 창작 그림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역사적인 순간으로 평가됩니다. 빨간 사과가 먹고 싶다면은 진주 작가와 사진작가 가희가 공동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오래된 장판과 자개장, 시골버스 정류장 등 한국적인 풍경을 배경으로 필름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활용해 아이들의 성장기와 가족애를 따뜻하게 담아냈습니다. 사진 속 주인공은 가희 작가의 실제 두 자녀로 진주 작가는 아이들과 함께 자라는 사과나무 이야기를 글로 풀어냈습니다. 가희 작가는 수상 소감에서 진주 작가의 제안 덕분에 가족과 함께하는 작업을 할 수 있었고 힘든 줄도 모르고 완성할 수 있었다며 첫 도전의 열정과 주변의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라가치상에는 전 세계 68개국 출판사에서 총 3,858건이 출품되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15% 증가한 수치입니다. 심사는 픽션, 논픽션, 오페라 프리마, 코믹스, 토들러 등 5개 부문에서 이루어졌으며 각 부문별로 대상 1권과 우수상 2-3권이 선정됩니다. 한편 한다미 작가의 별아저씨는 책을 기반으로 다른 매체로 확장된 작품에 수여되는 크로스 미디어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출판사 비룡소는 올해 최고의 아동 출판사상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도서전에서 대한출판문화인협회는 한국 출판사의 전시관을 운영하며 판권 수출과 국제 교류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전 세계 어린이들의 마음에 한국 그림책이 더 깊이 닿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뇌 인식한 칩으로 생각만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을 개발 중인 뉴럴링크가 세 번째 임상수술 환자의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주인공은 루게릭병으로 알려진 ALS 환자 브래드포드 스미스 씨입니다. 스미스 씨는 근육을 조절하는 신경이 퇴화돼 말하거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현재는 눈과 입 주변만 간신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가 공개한 9분 42초짜리 영상은 뇌 속 칩을 통해 맥북 프로를 조작해 제작됐으며 영상 속 음성도 AI가 과거 음성을 학습해 생성한 것입니다. 스미스 씨는 나는 나의 뇌로 이 글을 타이핑하고 있다며 이제는 어두운 곳에서만 기기를 써야 하는 생활에서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과거 시선 추적 장비로만 소통했지만 조명 상태에 민감한 탓에 사실상 배트맨처럼 어두운 방에서만 생활해야 했습니다. 이제 그는 외출도 가능해졌고 보다 자유롭게 디지털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뉴럴링크는 스미스 씨의 뇌 운동 피질에 1024개의 전극을 삽입했으며 이 전극에서 나온 신호는 블루투스를 통해 컴퓨터로 전송됩니다. 초기에는 손을 움직이는 신호를 활용하려 했으나 효과가 미미했고 이후 연구를 통해 혀를 움직이는 신호가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을 밝혀내 시스템을 조정했습니다. 뉴럴링크는 2024년 1월 첫 환자 롤런드 아보의 수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임상에 돌입했습니다. 두 번째 환자인 알렉스는 같은 해 8월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ALS 환자 사례는 의사소통 영역까지 칩의 가능성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사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분야 선두주자인 싱크로는 이미 ALS 환자를 포함한 10명 이상에게 칩을 이식했으며
두개골을 열지 않는 방식으로 안전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중국 또한 국가 주도로 무선 뇌칩 이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0명의 추가 시술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뉴럴링크의 사례는 뇌신경 기술의 의료 한계를 넘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습니다. AI와 인간의 뇌가 맞닿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